특정 음식만 먹으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로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지만 음식이 피부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에는 과 를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저도 이런저런 식단을 해봤는데요, 스스로가 실천을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못 먹는 음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괜찮은데 라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째 아토피와 함께 살아온 아토피키 임재영입니다. 아토피 있으면 이거 먹지 마라, 여드름 나니까 밀가루 끊어라, 지루성 피부염은 기름진 음식 때문이다, 이 말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오늘은 제 25년간의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음식과 아토피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아토피가 심해져서 이런저런 치료를 해보다가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의원에 다녔었어요. 그때 한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약 먹는 동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를 먹지 말고 밀가루, 우유 이런 것도 먹지 마세요. 이건 너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좌절감이 좀 들었지만 어쨌든 아토피가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말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2년 동안. 친구들이 치킨 먹을 때 저는 야채만 먹었고, 생일에도 명절에도 저는 혼자 다른 걸 먹었었어요. 급식에서 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친구들이 제 고기를 먹겠다고 급식판에 달려들었었죠. 그런데 피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제 성장기의 일부가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이 근거 없는 제한으로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그럼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이것들 다 따로따로인 것 같죠? 아닙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이 모든 질환의 핵심은 면역 시스템의 붕괴. 면역이 깨지면 어릴 때 잠잠했던 아토피가 성인이 되는 20대, 30대에도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가 면역을 깨트릴까요? 바로 잠 부족, 만성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리듬과 같은 것들이 면역을 안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튀긴 음식, 치킨, 피자, 햄버거, 과자, 각종 가공식품 같은 거를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에도 안 대고 오랫동안 살아보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가려움증이 막 심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피부가 진짜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험 기간, 밤새금 작업 후, 스트레스 받는 주간, 이때 피부 상태는 폭발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바로 면역이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음식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먹어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수치가 높은 음식, 먹고 30분 이내에 바로 증상이 오는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저도 마스트 알러지 검사를 받았었는데요, 개털 알레르기 수치가 높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강아지를 만지고 나면 바로 콧물 재채기가 나올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4,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아지를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 상태가 안정되면서 알레르기 반응도 줄어든 겁니다. 즉, 알레르기도 고정된 게 아니라 면역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염증 유발 음식은 절제하라입니다. 알레르기 식품은 아니지만 염증 반응을 키우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술, 튀김, 과자, 젤리, 인스턴트, 지나치게 매운 음식, 늦은 밤에 폭식하는 것들. 특히 술. 저는 술을 먹고 난 다음날 피부가 뒤집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영향을 받았었어요. 전날 밤 술을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느낀 확실한 염증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좋은 음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가공식품을 먹지 말자가 아니라 최대한 가공이 덜 된 음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아토피 위험이 23%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카르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먹으면 아토피 위험이 20% 정도 감소하고, 그리고 당류를 많이 먹게 된다면 아토피 위험이 19% 정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특정 슈퍼푸드 하나로 피부가 좋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골고루 먹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음식만 계속 드셔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안 좋은 음식은 줄이고 좋은 음식은 늘려나가는 것. 억지로 뭘 안 먹는 것보다 골고루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피부병은 음식의 죄가 아니다. 음식은 방아쇠일 뿐 진짜 총알은 무너진 면역입니다. 면역이 깨지면 음식이 문제처럼 보일 뿐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이게 먼저 고쳐져야 합니다. 아토피는 관리의 문제지 금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금지 목록을 들었고 그대로 해왔습니다. 고기 먹지 마라, 밀가루 끊어라, 우유 끊어라, 게임하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렇게 살았지만 피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잠을 제대로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아토피를 가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식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알레르기 검사에서 확실히 나온 거 먹고 바로 증상 오는 것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골고루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드셔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7시간 이상 수면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고 가공식품보다 자연식 위주로 먹고 술이나 폭식은 절제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관리, 그게 25년간 아토피를 앓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느낀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음식은 진짜 피부에 영향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관리했어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